결국 최 판서는 손녀가 역병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아들 제삿날마다 술 한 잔을 따라놓고 중얼거렸지요. 살아있다면 지금쯤 10살이 됐을 텐데 살아있을 리 없다 생각하면서도 그 말을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었지요. 그래도 그 말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이 됐을 텐데, 20이 됐을 텐데, 아들 영정 앞에 앉아 촛불이 꺼질 때까지 중얼거렸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기는 살아있었지요. 산파가 아기를 맡긴 곳은 저작거리 어귀 백정 안의 점순이었습니다. 관군이 봉쇄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아기를 맡기고 나온 것이었지요. 점수는 산파가 금방 데리러 올 것이라 하였으니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났지요. 그런데 산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역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점수는 난감하였습니다. 아기 집이 어딘지 몰랐지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기다렸지요. 그러나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지요. 점순이 포대기를 빨다가 안쪽에 무언가가 꿰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실밥을 뜯었지요. 작은 옥패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가락 2마디만 한 크기였지요. 한쪽 면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점수는 글을 몰랐지요. 무슨 글자인지 문양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기 것이라 생각하였지요. 나중에 크면 주면 되겠지 하였습니다. 옥패를 보따리에 싸두었지요. 그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아기 이름을 지었지요. 단비였습니다. 가문 끝에 내린 단비 같다고 하였지요. 역병이 온 마을을 휩쓸고 간 뒤 살아남은 아기였으니까요. 단비가 자라면서 말입니다. 어느 날 단비가 6살 때였지요. 단비가 점순 보따리를 뒤지다 옥패를 발견하였습니다. 손에 쥐었지요. 따뜻하였습니다. 어미, 이게 뭐야? 점순이 보았지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거 내 거다. 내가 올 때 포대기 안에 있었어. 뭐라고 써 있어? 점순이 옥패를 들여다보았지요.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순은 글을 몰랐지요. 어미는 글을 몰라서 모른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단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고는 옥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지요. 그냥 품었습니다. 따뜻하였으니까요. 단비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점순 남편 천석은 단비를 보는 순간부터 홀딱 빠졌지요. 자식이 없던 터라 더하였습니다. 단비가 옹알이를 하면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지요. 여보시오. 우리 단비가 말을 했소. 지나가던 사람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단비가 첫걸음을 떼던 날이었지요. 천석이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두 팔을 벌렸습니다. 단비가 뒤뚱뒤뚱 걸어왔지요. 세 걸음이었습니다. 천석이 단비를 번쩍 들어 올렸지요. 점순아 봤지? 봤어. 점순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온 동네 다 봤겠소.